네, 10시 20분 조금 넘어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원숭이 두창, 그리고 제약바이오, 그리고 자동차, 콘텐츠 쪽이 좀 강세를 띠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한번 키워드 원투펀치로 시장을 꿰뚫어 볼 텐데요. 교보증권의 사용관 차장입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오늘장 이길 펀치로 진단 키트 얘기를 한번 언급을 해주셨고 탑픽으로 SD 바이오 센서를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자, 이걸 좀 포함해서 오늘장 관통할 수 있는 펀치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 시장에서 마땅히 좀 움직일 만한 요인들이 크게 없다 보니까 약간의 이런 좀 테마성을 띌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원활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고, 오늘은 일단 겨박제가 계속적으로 있고 여러 가지 대외 변수도 좋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대비해서 이익의 컨센서스, 질 자체를 높여서 리포트가 나온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완성차 업체인데요. 현대차하고 기아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점차적으로 좀 완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직접 좀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는 부분이, 제가 이제 좀 인기 있는 모델들 얼마나 차량용 반도체가 문제가 되는지 좀 알아보고 싶어서 몇 개 계약을 넣어봤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영업사원분들이 주마다 몇 대씩 빠지는지 보내주시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좀 의미 있게 빠졌습니다. 굉장히 인기 있는 모델, 17개월을 기다려야 받을 수 있는 모델이라 한 주에 한 2대, 3대 이 정도씩 생산이 됐었다고 통보를 받았거든요. 근데 지난주에는 무려 15대가 빠졌습니다. 네, 그만큼 빠르게 좀 생산이 정상화가 돼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제가 좀 테스트를 살짝 해봤고요. 일단 환율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환율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1,300원을 넘나들고 있는 환율이기 때문에 이런 환율단에서는 이익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현대차 같은 경우에 지금 영업이익이 2조 4,700억 정도가 연간 2분기에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환율로 인한 증액 부분만 4,700억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환율이 크게 지금 실적에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인센티브가 감소한 부분들이에요. 보통 차량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딜러나 이런 쪽들로 인센티브를 줘서 차량의 판매를 촉진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지금 차량이 잘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미국에서 잘 팔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에서 테슬라에 이어서 2위까지 점유율을 지금 현대 기아차 그룹에서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나 기아 같은 경우에 EV6라던가 이런 모델들을 바탕으로 굉장히 전기차 시장에서 약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완성차 업체의 이런 컨센서스를 올려버린 부분들이 될 것 같고요. 이게 하반기라고 환율 효과가 갑작스럽게 클까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일단 이런 부분들이 좀 계속 지속이 되면서 달러 강세 요인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환율 효과와 더불어서 지금의 이제 또 하나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이 완성차 업체들이 미국에서 점유율 2위를 우리가 차지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테슬라는 갈 길이 멀어요. 테슬라까지는 정말로 엄청난 노력을 들여서 점유율을 따라잡아야 되는 50% 이상의 시장을 이미 테슬라에서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따라잡는지, 얼마나 2위를 수성을 하면서 테슬라와의 격차를 좁혀가는지,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좀 체크가 필요하겠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완성차와 관련된 얘기를 좀 전기차 얘기 좀 들어봤습니다. 그럼 오늘장을 이길 수 있는 펀치로 바로 연결해 볼게요. 오늘장은 어떤 거 보십니까? 네, 일단 오늘 당장에 이런 종목들을 보자가 아니고요. 좀 중장기적으로 일단 정부의 정책들이 뒷받침이 되는 부분들은 저는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원자력이라던가 이런 쪽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가 이제 지금 건설 쪽이 될 것 같아요. 시총이 탑2를 차지하고 있는 현대건설과 GS건설이 1분기에는 영업이익이 좀 급감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각각 10%, 20%씩 급감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이게 지금 하반기 이후에는 정부의 정책과 더불어서 어떤 민간 중심의 대규모 공급, 이런 공약들을 정부 초기 1년 차에는 굉장히 실행을 강하게 푸시를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HDC 현대산업개발이나 DLENC 이런 쪽들은 주가가 하락할 때 방어하기 위해서 자사주 매입 공시 이런 쪽을 했어요.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좀 주가 방어를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구간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1분기에 안 좋게 나왔던 실적들 가지고 있는 현대건설이나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안 좋은 실적들을 뒤로 하고 좀 올라갈 수 있는, 왜냐하면 국내 주택 쪽에 수익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조금 건설 쪽에서도 옥석 가리기를 한다
라고 했을 때는 국내 주택 그리고 도시개발 정비사업 이런 쪽들의 수주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벌써 2배 수준으로 작년 전체보다도 상반기에 2배 이상의 도시개발 정비 수주를 현대건설 이런 곳에서는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질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수주들이 정말로 재무제표로 반영이 되는 이런 시기가 오면은 이미 주가는 많이 올라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부터 조금 관심을 갖고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국내에서 모멘텀을 찾을 수 있는 것들, 이제 바로 이제 건설사가 그 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건설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네. 건설사 보십니까? 일단 아까 현대건설을 하나 말씀을 좀 드렸고요. 도시 정비 쪽으로 굉장히 수주를 크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GS 건설 쪽에서 세웠던 기록을 깰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도시 정비 사업 쪽은 정말로 호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들 위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물론 플랜트 쪽에서도 어떤 LNG라던가 이런 쪽들, 풍력 관련해서 굉장히 수주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에너지 위기를 우리가 이미 다 겪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지금 당장 생산하는데 조금 비싸다고 하더라도 이런 신재생 에너지 같은 태양광, 풍력 쪽으로 더 힘을 쏟을 수밖에, 비중을 실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들도 해외 플랜트는 이런 신재생산 위주로 해서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이런 그 국내 쪽에서는 주택 부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주부 선호도가 특히나 높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GS, 자이죠. 자이는 작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주부들의 브랜드 선호도 15% 이상을 차지하는 1위 사업자예요. 그래서 이런 쪽들을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역시나 일단은 수도권 정비, 도시 개발 사업 쪽에서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1, 2위를 다투고 있는 그런 기업들인데다가 수익성이 높은 주택 사업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현대건설이라던가 GS, 자이, 물론 주가 흐름 자체가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기대감으로 올랐던 부분들이 빠지고 있는데 이런 구간에서 무조건적으로 담는다. 이런 마인드가 아니고요. 외국인의 지속성 있는 어떤 매수가 국내 증시 전반적으로 들어오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었을 때 이런 쪽들이 결국에는 조선이라던가 이런 건설 같은 쪽들 약간은 수주 인식이 재무제표로 조금 늦게 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일지라도 그런 모멘텀들을 가지고 주가가 올라갈 만한 구간들은 충분히 다시 올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길게 보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목표가는 한 4만 원 정도? 이 정도 보면 되는 겁니까? 네, 한 그 정도까지는 일단은 좀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반기에 정책과 세부적인 디테일한 내용들이 어떻게 이런 주가 흐름을 뒷받침해줄지라는 부분들 보면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GS건설 잘 체크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키워드 원투펀치였습니다.